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서 900만 단위까지 줄어들었죠.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까요?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돈을 벌고 싶니? 예. 부자가 되고 싶니? 예. 정돈남을 구독해라. 안녕하세요. 정보력으로 돈을 버는 남자 정돈남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즘 아주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대한민국의 인구 감소. 인구 감소가 앞으로 부동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저의 견해를 말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 4분기 통계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입니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이 2.0 이상인 걸 감안하면 통탄할 수치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1983년 당시에는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산하 제한 정책이 생길 정도였지만 불과 20년 만에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보면 현재 인구 감소 문제는 아주 급속도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감소 문제는 지금 국가 입장에서도 처음 겪는 아주 골치가 아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내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응하는 것 정도겠죠.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가 부동산에 끼칠 영향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저출산 인구 감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들 아실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이죠. 20대가 근로소득으로 집을 산다는 건 판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상당 부분이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요. 6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의 기성세대에게 가족을 결성하고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간다는 것은 꼭 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가족 결성, 가족이 생긴다는 건 부양해야 될 사람이 생긴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회에 대한 반발심이 단순 불만을 넘어 행동으로 옮겨지는 현대 20, 30대들에게 있어서 가족을 결성해야 한다는 말은 그저 사회적 통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은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한, 현재를 위한 소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MZ세대, 이들은 저축을 해서 집을 사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의 편리나 이득을 위해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생각이 없습니다. 감수한 만큼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대로라면 20, 30년 뒤 국민연금의 고갈이 현실이 된다는 것 정도는 이미 아는 사실이고 이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더구나 소득 수준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미래가 없는데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포기할까요? 집을 살 수가 없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족을 결성할 생각을 할까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면 인구 감소 문제는 더 빠르게 심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도심의 부동산 수요는 앞으로 줄어들까요?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인구가 1000만에서 900만 단위까지 줄어들었죠. 서울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집값은 계속 떨어질까요?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 서울의 집값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까요?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출산율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인구 감소 문제로 인한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머지않아 닥칠 가장 큰 문제로 떠오릅니다. 그나마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지방의 출산율도 지금 현재뿐이지 그 출산율을 유지 또는 상승시켜줄 젊은 층들이 서울로 이탈하고 있고 출산율을 넘어서 노동 공급 자체가 안 되는 큰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필연입니다. 젊은 층이 서울로 이탈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직장이겠죠. 좋은 직장에 가기 위해 서울의 대학으로 진학을 해야 하고 그렇게 얻은 직장도 서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서울을 떠나 경기나 인천으로 이주하더라도 이주민의 46% 이상은 여전히 서울에서 직장이나 경제활동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결국 인구 이동이 과밀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각종 의료시설, 문화생활공간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관이 주로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생활 인구는 통계상 거주 인구의 3배 이상일 것입니다. 서울 거주 인구 1000만 시대가 무너졌다는 것이 타 지방으로의 인구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내놓는 신도시 개발 정책들로 서울 주변부로 뻗어나가는 것 뿐입니다. 차선책을 택한 것 뿐이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싶다는 마음, 즉 수요가 줄어든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은 여전히 서울에서의 거주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대에 걸쳐 1기, 2기, 이제는 3기 신도시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거주 수요가 현재도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정책이죠. 현재 연령층별 인구 분포도는 가장 이상적인 삼각형 구조의 정반대인 역삼각형 구조를 띠고 있고, 향후 노령층의 감소,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일자의 형태에 가깝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지역의 인구는 앞으로 더한 곳으로 밀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수록 지역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싶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서울에 살고 싶은 마음, 즉 수요는 여전하고 지방도시의 소멸로 인해 앞으로 더 늘어날지언정 줄어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량은 제한적이고 폭발적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격은 치솟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지역의 가치가 올라갈까요? 지방으로의 분산을 위해 직장이나 거주를 인위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인프라를 구축하기란 시간이 길게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전망이 좋은 지역을 꼽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제 생각엔 인프라라고 생각됩니다. 서울 주변부 1기, 2기 신도시 위주로 인프라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죠. 현재로서는 일산, 분당, 이사, 청라, 김포, 동탄, 평촌, 부천 중동, 판교 등의 지역을 꼽을 수 있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지역들은 대규모 입주 물량들이 나오면서 수년간에 걸쳐 현재까지도 인프라와 주거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몇 군데는 이미 기업의 유입이나 주거, 생활시설 등에 관련된 사업 계획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물밑에 숨은 쏠쏠한 투자 정보들은 저한테도 적지 않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하나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루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에 꼽은 지역들의 개발 호재, 투자 정보 등을 종합한 신도시권 부동산 전망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개인일 뿐입니다. 국가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신 분들만큼은 오늘도 각자 최선을 다한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